새끼는 지금 어디 저 안에 있는 건가요? 예, 새끼는 저 안에 있습니다. 아 저기요? 예, 예. 지난 2년간 몽돌이가 살던 보금자리는 이제 새끼 강아지가 독차지하고 있답니다. 아이 귀여워 나온다. 아이 귀여워라. 이제 태어난 지 3주 좀 지났어요. 우금고줬어, 우금고줬어. 이야, 토실토실. 이 녀석이 바로 태어난 지 3주 된 새끼 강아지 칠복이. 근데 생후 3주 맞죠? 3개월은 돼 보이는데? 쉬한다. 아이 잘하네. 엄마 닮아서 통통하네요. 아, 예, 오빠 아니에요. 뭐라고요? 아, 예, 오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야는 남자입니다. 아 수컷이에요? 예, 수컷입니다. 암컷인 줄 알았다. 미안. 미안해. 괜찮아. 허나 그것도 그럴 것이 새끼를 지킨다니 당연히 어미인 줄 알았죠. 그나저나 이렇게 귀여운 새끼를 두고 어미는 어디 간 거죠? 유기견이라서 예? 어미가 유기견이라고요? 이름이 없어요. 이렇게 그냥 저희가 편의상으로 복순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이름이 없어요. 몽돌아. 뭐 여기에 계속 이렇게 이 근처에 저 산에 계속 있었어요. 산에 계속 있다가 어느 날 1월 중순에 보니까 안에서 소리가 나서 보니까 여기 들어서 새끼를 낳았어요. 지난 1월 14일 CCTV 화면에 거리를 떠돌던 황구가 공장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그리고 다음날 15일에 몽돌이 집안에 떡하니 새끼 한 마리를 낳고 사라졌다는 겁니다. 남의 둥지에 알을 낳는 뻐꾸기도 아니고 몽돌이 집에 그것도 우량견 한 마리만 떡하니 낳은 것. 이 모든 게 신기하면서도 참 미스테리한데요. 어쨌거나 칠복이란 이름까지 지어주고 지금껏 돌보는 보호자들. 한편 걱정도 많다는데요. 사람한테 안 오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예. 그래서 같이 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아직 어린 새끼를 위해서라도 어미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도움을 요청하게 됐다는데요. 저기 위에 보시면은 예, 저 위에. 그런데 갑자기 공장 뒷산을 향해 무언가를 가리키는 보호자. 뭐죠? 저기 있네 저기. 산꼭대기에 보이는 누렁이 한 마리. 바로 새끼를 낳고 사라진 복순이라는데요. 복순아, 니 내려와. 어? 애기, 새끼 젖줘야지. 내려와. 언제부터 지켜보고 있었던 걸까요? 어? 복순아, 내려와. 마치 들개처럼 야산을 떠돌아다니며 사람을 멀리한다는 복순이. 그렇게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한다는데요. 자리를 피해야 내려오니까. 그래도 다행인 건 새끼 때문인지 공장 주변을 맴도는 것 같다는데요. 새끼를 두고 밖으로 도는 어미 때문에 몽돌이가 바빠졌다는데 혹시 설마 몽돌이가? 칠복이 아빠가 몽돌이에요? 그렇지 않나 싶은데. 지금 추정은 하고 있어요. 얘가 들어온 지 오래돼가지고 다른 쪽으로 안 갔기 때문에 아마 몽돌이 새끼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고 있지 않고 왜 지키고 있겠어요. 색깔이 희한해요, 애기가. 이렇게 보면은 요 발 여기만 또 하얘요. 여기만 또 하얗고 다른 데는 또 괜찮거든요. 황구 같은데 발가락 여기만 하얘니까는 저희는 또 괜히 의미부여하는 거 있죠. 몽돌이의 새끼일 것이다. 네, 괜히 막 그렇게. 육아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지 얘가 피곤해. 쟤는 엄마는 쌩쌩하고 아빠는 피곤해가지고 지금. 응? 아 지금 육아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낯선 사람은 이렇게 자진 않잖아요. 어? 괜찮아. 정말 몽돌이가 아빠라면 몽돌이와 칠복이 모두를 위해서라도 도움을 주면 좋겠는데요. 우선 신출귀몰하는 어미 들개 복순이부터 관찰해봐야겠죠? 잠시 후 공장 직원들이 보이지 않자 드디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미 복순이의 등장에 바로 반응하는 칠복이. 어미에게 다가가려고 애를 쓰는데요. 그런데 새끼를 보고도 그대로 돌아서 가버리는 복순이.
새끼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않고 왜 그대로 간 걸까요? 아하, 인기척에 놀라 도망친 거였네요. 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들개로 살아왔기에 작은 인기척에도 놀라 피하는 걸까요? 복순이는 그렇게 먼 발치에서 바라만 볼 뿐 새끼에게 다가오지 못하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무엇보다 어미의 돌봄이 필요한 새끼 강아지가 걱정인 보호자. 어미 젖 한 번 마음껏 물지 못했을 칠보기를 위해 영양 듬뿍 이유식도 직접 만들어 먹이는데요. 야, 이거 정말 지극정성입니다. 아유 맛있어. 지금 원래 이유식 먹을 때인가요? 어미가 젖을 안 먹이니까 전분주 정도부터 시작했어요. 아이 잘한다. 어딜 떠돌아다니는지 언제 돌아올지 모를 어미 들개를 기다리다 새끼를 굶길 수는 없는 노릇. 아이 잘 먹네. 혹시 잘못될까 열심히 먹여왔다고 합니다. 다리 힘든 거 보세요, 과장님.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어린 생명. 일단 살리고 보자는 심정으로 정성껏 돌봤다는데요. 그 덕분일까요? 이 녀석 토실토실한 것 좀 보세요. 누가 생후 3주라고 보겠습니까? 근데 또 뭘 하시는 건가요? 설마 또 칠복이 주려는 건 아니죠? 고기네요. 이게 등뼈를 푹 삶아가지고 이건 넝굴째 굴러온 새끼 돌보랴. 육아에 지친 몽돌이를 위한 특식이었네요. 몽돌이 맛있니? 왜? 너 그런데 밥그릇을 또 가지고 나오는 보호자님. 바로 어미 들개 복순이를 위한 겁니다. 그때 모습을 나타낸 어미 들개 복순이. 그리곤 보호자가 챙겨준 밥을 조심스레 먹기 시작합니다. 새끼까지 낳은 몸으로 야산을 떠돌며 들개로 지내는 복순이가 걱정돼 음식을 챙겨주기 시작했다는 보호자님. 이마저도 거부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잘 먹는다는데요. 그리고 이때를 틈타 다가가 봅니다. 승아 이리 와봐. 인기척에 경계하는 듯한 복순이. 그래도 도망가지 않는 녀석에게 용기를 내어 한 발자국 더 내딛어 보는데요. 하지만 결국 도망쳐버립니다. 들개 복순이와는 이렇게 계속 가까워질 수는 없는 걸까요? 저렇게 그냥 저렇게 도망가요. 아무리 밥 주고 해도 또 저게 안 되는가 봐요. 뭐 사람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이게 같이 이렇게 그런 스킨십도 안 되고 안고도 안 돼요. 대체 어디로 사라지는 건지 녀석이 뒤를 쫓았습니다. 바위가 많아 따라가기조차 힘든 곳을 지나 인적이 드문 깊은 산속으로 들어간 복순이. 그렇게 보란듯이 들개의 면모를 뽐내며 제작진을 따돌립니다. 복순이 똥이 있네. 똥이다. 정말? 네. 똥이야. 복순이가 여기 근처에 있었나 봐요. 똥이 있어. 똥이야. 이거 아니야 발자국? 복순이의 것으로 보이는 발자국부터 산 곳곳에 발견되는 들개 복순이 흔적들. 얼마나 오래 이곳에서 들개로 지내왔던 걸까요? 이미 종적을 감춘 복순이는 더 이상 찾을 수도 그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이대로 어미와 새끼는 영영 이상가족 신세가 되는 걸까요? 이게 사람 피하는 거는 아주 네. 전문가입니다. 눈치도 사람 빠르고. 조금만 이상하면 오질 않아요. 아무리 맛있는 걸 줘도. 하루가 멀다 하고 어미를 찾아 낑낑대며 우는 칠복이. 그나마 새끼를 먼 발치에서나마 살펴보던 어미 복순이는 여러 날이 되도록 보이지 않았습니다. 퇴근 무렵 추운 한파는 지났지만 어린 칠복이에게 밤 공기는 여전히 차디찬데요. 따뜻하지? 자, 하루도 거르지 않고 녀석의 잠자리를 챙겨주신답니다. 저게 밤 되면 여기 기온이 많이 떨어져요. 이 새끼는 아마 체온 이런 걸 잘 유지를 못 하니까 밑에 핫팩을 깔아서 보온해 주는 거예요. 보온. 매일 저녁에 그렇죠. 네, 매일 저녁 깔아줘야죠.
안 그러면은 어미가 잘 안 돌보는 것 같아가지고 저거라도 있어야 저게 한 16시간 가니까 내일 아침 되면은 뭐 까지는 갔다 그렇죠. 몽돌이와의 인사도 잊지 않는데요. 그래 자고 있어. 야, 집 보자. 새끼한테 집을 내어준 고마운 몽돌아, 잘 자. 어미를 찾느라 오래도록 낑낑대던 칠복이도 한참을 꼬물거리다 잠에 듭니다. 며칠 후 이른 새벽, 관찰 카메라에 포착된 어미 들개 복순이. 여러 날 보이지 않아 걱정을 끼치더니 복순이와 칠복이 그리고 몽돌이까지 셋이 세상 단란한 모습인데요. 야, 이거 누가 봐도 한 가족이 맞는 것 같죠? 하지만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잠시. 또다시 서둘러 길을 나서는 복순이. 마침 출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사람들 인기척에 또 도망을 친 건데요. 사람들만 나타났다 하면 쏜살같이 주랭랑이니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공장을 벗어나 차도로 내려간 녀석, 어디로 가려는 걸까요? 서둘러 뒤쫓아가 봤습니다. 야생마처럼 질주하는 복순이. 끝도 없이 달립니다. 멀리 가는데. 그런데 그때 오. 빠르게 지나가는 차들 사이를 겁도 없이 지나가는 복순이. 밭 사이를 달리다가도 이내 차도로 뛰어드는 녀석.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 섣불리 다가가지도 못하고 지켜보던 그때 도로 한가운데 갑자기 멈춰선 복순이. 복수다! 복수다! 아이고 저러다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이미 녀석에겐 이 위험한 산책이 일상인 듯 너무나 익숙해 보인다는 겁니다. 쟤를 지금 뭐 조금만 이제 사람들이 자기한테 조금 다가오고 이러면은 산을 넘어서 이렇게 도로로 횡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트럭도 다니고 차도 많이 다녀서 항상 불안하죠. 실제 자주 목격됐다는 녀석의 위험한 행동. 보호자들은 늘 불안한 마음인데요. 어미의 돌봄이 필요한 새끼 강아지는 물론 복순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날 저녁, 제작진의 급한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설채연 전문가. 그리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119 구조대원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가장 우선돼야 할 건 바로 복순이의 구조. 하지만 들개의 특성상 포획이 쉽지만은 않을 텐데요.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 텅 빈 건물에 들어오는 의문의 정체. 밤마다 건물에 드나드는 복순이를 보고 우리는 구조의 단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건물 내부 관찰캠을 더 확인해보자 복도까지 걸어 들어온 복순이. 그것도 모자라 한 방석 위에서 잠을 청하는데요. 그물망으로 잡다가 또 가끔 또 아닌 아이들도 있지만 트라우마 생겨버리는 아이들도 있고 해서 이쪽 안에서 좀 구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평소대로 복순이가 찾아와 준다면 어렵지 않게 구조될 가능성도 보이는데요. 유인할 음식은 물론 복순이가 복도에 들어서면 문 닫을 소방대원들도 준비 완료. 자, 이제부턴 조용히 복순이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 밤에도 몽돌이가 있는 곳으로 복순이가 나타나 줄까요?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설쌤도 숨죽여 상황을 지켜보는데요. 얼마나 지났을까?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복순이. 잠시 주변을 경계하는 듯 하더니 다행히 건물 복도로 들어섭니다. 네네네네. 오케이. 네, 들어왔어요. 네네. 우선은 조금 먹는 거 확인됐을 때 거기서 먹는 거 확인됐을 때 문 닫을게요. 이대로 문만 닫으면 구조 성공. 과연? 안 돼. 다 돌아가지 마. No!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는지 그대로 나가버리는 복순이. 이대로 구조 실패인 건가요? 애기 한 번만 데리러 가볼까요? 네, 애기 데리고 좀 놀고 있는 모습 보고 올 것 같긴 한데. 낑낑거리긴 낑낑거려. 칠복이. 이번엔 어린 칠복이를 유인책으로 시도해보려는 설 전문가. 엄마 찾으러 가자. 엄마 찾으러 가자. 아, 이미 눈치채고 도망간 복순이가 다시 나타날지가 관건인데요. 복순아. 멀리서라도 새끼를 지켜보며 모성애를 보여주었던 복순이. 과연 이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요? 초조하게 복순이를 기다리던 그때 복순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작은 인기척에도 주랭랑 치던 녀석이 이게 웬일이죠? 새끼 목소리에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이리 와봐. 새끼를 아는 여자 보호자님을 따라 한 발 한 발 내딛더니 건물 앞까지 도착한 복순이. 갈까? 들어와 볼까? 애기 와볼까? 복순아 애기 와볼까? 옳지? 옳지? 이리 와볼까? 애기랑 와볼까? 잠시 멈칫하다가도 새끼를 보며 다시 발을 뗍니다. 순순히 새끼를 따라 들어와준 녀석 덕분에 순조롭게 구조를 마칠 수 있었는데요. 어미를 보자마자 젖을 무는 칠복이. 칠복이도 어미의 품이 그리웠을 텐데요. 들깨로 지내오면서도 새끼 그리고 몽돌이에게 남다른 애정을 보여온 녀석. 그동안 어떻게 떨어져 지냈던 걸까요? 생각보다 모성애가 강한 아이다. 다른 사람들이 앞을 지나가거나 무서운 존재가 있더라도 칠복이 때문에 그 공간에 꼭 다시 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칠복이를 이용한다면 복순이가 충분히 다시 이 복도 공간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조는 잘 됐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뭔데요? 어떡해. 떤다. 너무 많이 떠네요. 아니요. 네. 네, 그렇죠. 그럴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나중에 우리 같이 살게 될 때도 처음에는 그런 적응하는 과정 필요할 거예요. 오래도록 들깨로 살아온 복순이에게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낯설고 두려울까요? 괜찮아. 자, 옳지. 새 삶에 적응하기 위해선 복순이는 물론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 첫 발걸음을 떼어봅니다. 아이고 이거 뭐 좋은 일 생기네. 그렇지. 자. 아이고 좋은 일 생기네. 만일을 대비해 옥주를 먼저 채워주고요. 오랜 들깨 생활로 인해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 기본 검사를 바로 실시했습니다. 무엇보다 야생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들깨들의 경우 간과 신장 그리고 심장사상충까지 건강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과연 복순이의 상태는? 그 결과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복순이 긴급구조 이후 공장을 다시 찾은 설채연 전문가. 복순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이제 다 완성이 됐네요. 예, 완성이 됐습니다. 와, 좋아 보이는데요? 샹그리랄라. 몽돌이와 복순이 그리고 칠복이의 새 보금자리를 저스트 소개할게요. 셋이 마음껏 뛰어놀아도 되는 널찍한 젠디 마당과 벨류견의 안전을 지켜줄 펜스, 그리고 분수대 뷰를 자랑하는 안락한 삶은 물론 짜릿한 재미까지 갖춘 세상에 하나뿐인 벨류견의 드림하우스. 몽돌아, 잘 있었어? 야, 무슨 대저택 강아지들이네요. 대저택에서 되게 신경 많이 쓰고 딱 환경 잘 만들어준 곳에. 이제 견생 5주차 칠복이도 새집 적응 완료. 하지만 아직도 새집을 낯설어하는 복순이에겐 큰 숙제가 남았죠. 이제 큰 산 하나 넘었는데 복순이가 더 행복하게 살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순이, 칠복이 그리고 몽돌이가 셋이서 되게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한 얼마 된 거예요? 그러면 온 지 복순이 지금? 복순이가 2018년도
정도죠. 18년 말 정도. 그때부터 간간히 보이다가 자주 보이게 된 거죠. 19년도 와서. 19년도 와서. 지난해 가을부터 매일 출근 도장을 찍더니 올해 들어 공장 안까지 들어왔다는 복순이. 그리고 지난 1월 난데없이 몽돌이 집에 새끼를 낳았죠. 밖을 떠도는 복순이를 대신해 보호자들이 잘 보살핀 덕에 건강하게 잘 자랐는데요. 너무 귀엽다. 지금이 한 5분의 1인 것 같아. 그러면 근데 칠복이는 한 5주 된 거네요? 엄청 커야지. 5주 됐는데 무슨 3개월 아이들 몸을 가지고 있어요. 새끼 한 마리라 그런지 발육 상태가 남다른 칠복이. 이게 지금 한 아이만 난 거예요? 예, 한 마리만 났어요. 뭐 이렇게 좀 죽어 있거나 이런 거 전혀 없었고 네. 한 아이만 났다. 복순이도 초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아, 네. 지금 나이대로 보거나 그리고 초산일수록 좀 적게 낳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잠깐 칠복이 아빠를 공개 수배합니다. 빰, 빰. 칠복이 아빠는 가장 유력한 용이자 몽돌이. 어떨 것 같으세요? 몽돌이가 아빠일 것 같으세요? 그냥 사람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해보면 굳이 남의 애를 제가 저렇게까지 경계할 필요가 있나 약간 이러고도 있고. 칠복이가 들어온 이후 외부인을 경계하기 시작했다는 몽돌이. 네. 그리고 요 발 여기만 또 하얘요. 억지로 껴맞추는 보호자. 저희 커가면서 또 색깔이 막 바뀌거든요. 우리 집 개도 저기는 하얘. 아, 우리 집 개는 원래 흰 개구나. 대부분 털색은 이렇게 반반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 아이가 나왔으면 몇 아이는 엄마 색깔, 또 몇 마리는 또 아빠 색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털 색깔로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그리고 이것도 그냥 우리 제작진 처음에 싫어서 경계할 수도 있어요. 아직 몽돌이라고 단정짓긴 어렵다는데 그럼 이건 어떨까요? 남자 보호자님이 몽돌이와 산책을 즐길 때면 어김없이 나타났다던 복순이. 그리고 뭐가 그리 좋은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내려오곤 했다는데요. 산책하면 언제나 저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예, 예. 저 밖에 예, 있다가 예, 예. 저 있다가 뭔가 있어 얘네 둘이. 귀여운 저렇게 내가 꼬리 저렇게 흔드는 거 네. 잘 볼 수가 없어요. 아이고. 진짜. 아이고. 몽돌이가 부릉부릉 시동을 걸자 복순이도 제대로 탄력받고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복순, 오랜만에 누워보는군. 몰라요. 오빠, 나 잡아봐라. 육아는 나 몰라라. 연애에 푹 빠진 복순이와 몽돌이의 진한 사랑 이야기. 멜로인 줄 알았더니 알콩달콩 잘 놀다가도 갑자기 달려들어 복순이의 목을 무는 몽돌이. 이건 예상치 못한 반전 스릴러야. 콧물 터지듯 폭발하는 몽돌이 공격성에 보호자님들도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저렇게 무는 게 네. 뭔지를 모르겠어요. 잘 놀다가 꼭 저렇게 얼굴 있는 데를 저렇게 하거나 네. 아니면 복순이 얼굴을 다 집어 삼켜요. 네. 머리가. 막 입에다 넣죠. 예, 예. 그러니까 불안해요. 저게 자, 제 표정을 보시면 알아요. 복순이의 표정을 보면 답이 있다? 이건 무슨 표정이죠? 아시겠나요, 여러분? 노는 거예요. 아, 왜 노는 거예요? 네. 목을 물고 약간 흔든다거나 네. 얼굴을 막 문다거나. 그런데 강아지들끼리 재밌게 놀 때도 저런 증상들은 많이 나타나요.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 보면 복순이 피나면서 막 돌아다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그런 건 없어요. 강도 조절 자기가 다 하고 있어요. 쟤네는 입이 손이니까 결국에는 입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얼마나 강도 조절을 잘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고, 놀다가 보면 저런 증상 나오는 건 정상이에요. 복순이와 몽돌이 알 듯 모를 듯한 둘의 관계를 확실하게 못 박을 탄서 대공개. 원래 몽돌이 방석. 네, 몽돌이 거예요. 어이가 없으셨죠? 솔직히 이런 사이인데 칠복이 아빠가 누군지 의심하는 게 오히려 만약에 정말 궁금하시면
제가 털 뽑아가서 DNA 검사해드릴게요. 근데 아유 솔직히 이 동물들도 저렇게 1년 동안 저런 식으로 같이 지내다 보면 뭐 이렇게 네 사람이랑 똑같죠? 네. 매일 출석 도장을 찍기 시작했다는 지난해 가을. 이 둘의 사랑이 시작된 거겠죠? 저는 몽돌이가 우선 여기 와서 낫다라는 거.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야생 상황에서는 다른 수컷들은 내 새끼를 해칠 수 있는 되게 위험한 존재거든요. 그만큼 믿고 있고 친하게 지낸다라고 한다면 저는 약간 몽돌이가 아빠일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DNA 검사보다 강력한 설쌤 인증. 사랑이 넘치는 한 가족으로 인정합니다. 복순이와 몽돌이의 뜨거운 사랑의 결실, 칠복이. 하지만 사랑 따로, 육아 따로라고 했던가요? 보호자님들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었는데요. 아, 애기들 분유. 네,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주라고 하더라고요. 네. 엄마가 젖을 안 주면. 네. 그래가지고 안 줘요, 복순이? 잘 안 줘요. 근데 엄마가 젖을 안 주는데 저렇게 살찔 리가 없는데? 아이 잘한다. 보호자님의 이유식과 칭찬을 먹으며 남다른 성장력을 보여주고 있는 칠복이. 하지만 어미와 떨어져 지내는 칠복이가 늘 안타까웠는데요. 이게 서로 부르는 소리예요. 보호자님들이 이토록 놀란 이유는 바로 밤이면 밤마다 몰래 찾아와 젖을 물려왔던 어미 복순이 때문이었습니다. 저녁에 먹이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양쪽으로 먹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살이 찌지. 아, 그래서 제가 커졌구나. 사람이 없을 때 이렇게 네. 하는구나. 복순이도 잘 챙기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다행이네. 네. 아 저렇게. 셋이 잘 있구나. 야, 이제 또 저 달라고 가니까 도망가는 거야. 잘 지내네요. 네. 몽돌이가 공격하고 있어. 아, 내가 본 그래도 새 가족 중에 가장 평온한데 항상 엄마가 뭔가 낮이 되면은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게 조금 안타깝네요. 공장 출근 시간이 되면 사람이 무서워 가족에게, 특히 칠복이에게 갈 수조차 없었던 복순이. 1년여를 봤던 공장 직원들에게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누구도 예외 없이 인기척만 느끼면 도망갔는데요. 이게 제가 되게 애매한 게 복순이가 유기되었을까? 아니면 원래부터 그냥 들개였을까? 근데 되게 애매해요. 그 중간에 있어요. 칠복이 출산 이후 부쩍 가까워진 복순이와의 거리. 하지만 새끼 때문에 있는 거고 이렇게 일어나서 갈라 그러면 가버려 이렇게. 그냥 산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진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살아남은 아이였다가 아마 여기 다 돌아다녀 봤을 거예요. 거기서 좋은 느낌을 받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너 저리 가! 막 이랬는데 여기 왔더니 맛있는 거 주고 사람들이 막 가라고도 얘기 안 하고 그리고 믿을 만한 남자친구도 있고 하니까 아마 들깨였다가 이쪽으로 좀 정착을 하려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가장 많이 들어요. 들깨로 나고 자란 복순이에겐 사람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딱 한 3m, 4m. 네, 가깝다 생각하면 지가 도망가고. 자기도 모르게 이제 누군가 다가오면 본능적으로 조금 거리를 유지하고 진짜 정글북의 모글리 같은 상황이죠. 근데 그 모글리 같은 경우는 동물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동물과는 친한데 사람 사회에서 보면 사람을 되게 무서워하게 되잖아요. 거의 그런 상황이어서 원래 들깨들은 저는 그렇게 희망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렇다면 들깨 복순이가 한 가족이 되는 건 어려운 걸까요? 근데 복순이는 자기 스스로 여기까지 해낸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대견한데 더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무엇보다 하루빨리 반려견으로서 보살핌이 필요해 보였던 이유, 바로 복순이의 위험한 행보입니다. 찾기를 겁없이 다니는 모습이 정말 아찔해 보였는데요. 그렇게 복순이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긴급히 진행됐던 구조작전. 다행히 남다른 복순이의 모성애 덕분에 별 탈 없이 구조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설 수의사의 주도하에 곧바로 실시된 복순이의 건강검진.
거친 야생에서 지내온 만큼 건강이 가장 걱정됐습니다. 우선은 그때 심장사상충 검사 결과는 보셨죠? 네, 네 아주 건강합니다. 네, 심장사상충 검사 결과는 없었어요. 그리고 또 혈액을 가져가서 건강검진도 했어요. 혹시 그래도 밖에서 놀던 아이고 뭐 나쁜 것 주워 먹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간이나 신장 뭐 이런 쪽에 혈액 검사 상에서도 문제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한번 해봤는데 야, 설쌤 별 문제는 없는 거죠? 보면 어떤 것 같으세요? 이상 유무가 깨끗하죠? 네, 아주 건강합니다. 혈액 검사 상에서도 다 정상 수치 안에 들어와 있고요. 아주 건강해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게 없고. 네, 칠복이도 그런 거 없을 거예요. 네, 이제 사람이랑 조금 친해지고 정말 행복한 저 세 가족을 만들 수 있게 이제부터 한번 솔루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깨 복순이가 진짜 가족, 반려견이 될 수 있게 설쌤 잘 부탁드려요. 교육에 앞서 복순이의 상태부터 점검하는데요. 설쌤이 다가오는 반대 방향으로 불이 나게 도망가는 복순이. 복순아, 우리 지금 숨바꼭질하는 거 아니야. 간신히 숲을 속에서 나오긴 했지만 이리저리 방황하며 갈피를 못 잡는 녀석. 이럴 땐 몽돌이도 새끼 칠복이도 그 누구도 복순이를 도와줄 수 없는데요. 복순이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사람에 대한 경계심. 엄마 맛있는데 잠깐만 한 입만 엄마. 들깨 복순이의 반려견 되기 대망의 첫 단추 지금 시작합니다. 한번 살짝 가보실게요. 제가 여기 있을 테니까요. 살짝 가까이 그냥 한번 옆에 한번 앉아보세요. 우선은 바로 만지지 않고 몽돌이도 하나 주시고요. 복순이도 하나 줘볼게요. 구조 순간에도 맛봤던 복순이의 최애템 돼지고기를 보고도 고개를 돌리는데요. 원활한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선 긴장으로 굳은 복순이를 풀어주는 것이 먼저. 다행히 고기 맛도 봤으니 다음으로 고고! 한 번만 더 그냥 간식 그렇게 주고 이제 살짝 만지면서 만진 후에 바로 줄게요. 복순이를 만나고 1년여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촉. 하지만 복순이에겐 아직 낯선 느낌인데요. 안 먹으면 조금 이따 다시 해줄게요. 과연 보호자님의 두 번째 터치는 어땠을까요? 오케이, 네. 옳지. 지금은 등 쪽으로 가지 말고 그렇게 가슴 쪽만 만져줄게요. 가슴 쪽 만지는 게 강아지들이 훨씬 더 덜 불안해요, 보여서. 보호자님과의 스킨십이 낯설긴 해도 나쁘진 않았는지 처음과 달리 꽤 안정적인 복순이. 잠깐 나오셔서요. 우리 복순이한테 조금 시간 한번 줄게요. 아니 이제 시작했는데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이거 짧게 해야 돼요. 길게 하지 마시고 지금은 사실 복순이가 잘 참아주고는 있는데 이게 또 어차피 안 하던 거기 때문에 스트레스예요.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해버리면 지금은 또 참아주다가 나중에는 이걸 더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 이런 걸 계속 줘야 돼요. 근데 복순이 이거 쉬는 거 맞나요? 칠보기만 좋은 것 같은 이 느낌 뭐죠? 많은 사람들과 친해져야 하는 복순이. 낯선 사람 설쌤과의 스킨십 가능할까요? 카메라 무서워해. 이게 뭐지? 낯선 향이 나는 너무 싫어. 몽돌이도 하나 먹자. 복순아, 몽돌이도 맛있게 먹잖아. 아까 먹었던 그 고기야. 응? 낯선 사람에겐 영 마음을 열지 않는 새침한 복순인데요. 그러자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시도하는 설쌤. 어유 착해. 나도 막 핥아주는 거야? 먹네요. 그렇지. 먹어요. 적극적인 스킨십 공세에 마음을 연 복순이. 복순이의 스킨십 교육은 탄탄대로인데 복병이 등장합니다. 칠복이가 막 뺏어 먹어. 아유 아파라. 엄청 좋아졌는데? 저 보고서도 이제 크게 막 이렇게 떠는 게 없네.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었던 복순이의 변화, 아니 변신. 이 느낌 그대로 이어서 들깨 복순이의 반려견되기 프로젝트 스킨십 레벨업. 스스로 다가오기. 설생과의 거리가 가까워지자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는 복순이. 제가 일어서면 바로 도망갈 거기 때문에
스킨십 레벨업에 앞서 복순이가 사람에게 얼마간의 거리를 허용하는지 알아봤는데요. 한 팔을 쭉 뻗은 정도의 길이가 바로 침범해선 안 될 복순이만의 거리. 제가 저한테 한 발자국이라도 오게 만들겠어. 과연 그 거리를 좁힐 수 있을까요? 간식을 뒤로 살짝 빼자 그만큼 다가오는 복순이. 비록 한 걸음뿐이지만 사람과의 거리를 좁히는 첫걸음인데요. 첫걸음 이후 여자 보호자님에게도 가까이 다가가 간식을 먹는 복순이. 게다가 사람 사이에서 늘 꼿꼿이 서 있던 녀석이 편안히 엎드려 쉬는데요. 보통 들개 교육이 어렵다고 하는데 교육을 이어갈수록 희망이 보이는데요. 뭐 당연히 사람과 스킨십이 없고 무조건 거리를 두게 되면 그 다음 교육들이 진행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아이들이 가까운 거리까지 사람들이 다가와도 되게 하는 그런 퍼스널 스페이스를 줄이는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 큰 들개가 반려견이 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보호자님들이 만드신 뭐 작은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되게 감명 깊게 봤던 것 중에 효린의 민박 보면 그렇게 큰 넓은 곳에서 사는데도 산책을 가시잖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좋은 걸 해놔도 몽돌이처럼 복순이도 산책을 나갔으면 좋겠단 말이죠. 저도요. 네. 병원도 같이 가고. 들개 복순이가 반려견으로 살아가려면 패티켓의 기본, 목줄은 필수. 하지만 몸에 그 어떤 것도 걸친 적이 없던 복순이에게 적응할 시간은 줘야겠죠? 목줄 하나에 대역 죄인이 된 듯 목을 떨구는 녀석. 목줄을 하고 변사를 한 바퀴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지난 긴급 구조 당시에도 목줄을 하고 걸어봤는데요. 격렬한 거부 반응에 중도 포기. 다행히 그때보단 많이 얌전한 모습이지만 여전히 목줄의 당김에 대해 거부감이 큰 녀석. 차차 거부감은 줄었으나 아직은 목줄을 하고 걷는 게 첫 스킨십 교육보다도 더 긴장돼 있고 불편해 보이는데요. 괜찮아. 모든 게 처음 복순이에게 오랜 시간과 노력은 필수. 조급해 말고 천천히, 아셨죠? 그 안에서만 평생 살 수는 없어요. 아무리 넓은 공간에 있는 아이들도 밖에 나가서 새로운 냄새를 맡고 산책도 하면서 즐거움을 느껴야 하는데 그러려면 결국에는 목줄을 하고 산책줄을 연결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싫어해도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엄마에 이어 이번엔 칠복이 차례. 놀이를 이용한 교육을 해볼 건데요. 낭만 수의사 설사부와 함께하는 병원 놀이. 간식 갖고 있으시죠? 네, 여기 있어요. 제가 주라고 할 때 주세요. 병원에 왔으니 기초 검진부터 발 살짝 만지고 간식 하나. 이빨도 보잖아요. 주세요. 네. 눈도 한번 볼까? 또 주세요. 아유, 눈 이쁜 거 봐. 눈도 봤으니 간식 하나. 기초 검진 끝. 다음 검사로 넘어갈까요? 두둥탁. 의지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지? 그죠? 엄청 싫어하죠? 조금만 참을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좀 얌전해져요. 괜찮아. 칠복이의 반응에 조금 놀란 여자 보호자님. 그런데 설쌤, 병원에서 이건 무슨 자세인가요? 이거 왜 하냐면 엑스레이 찍을 때도 많이 해야 되는 자세고요. 초음파 할 때도 많이 해야 되는 자세예요. 자, 그러면 우선 이렇게 해보자. 자, 칙칙칙칙칙. 또 좋아요. 검진과 검사를 모두 마쳤으니 이젠 주사 시간. 칠복아, 아빠도 참아야 돼. 알콜도 묻히고 주사 놓듯이 꽁 하고 칭찬해줘. 옳지. 자, 이거 봐. 싫어. 언젠가 중성화 수술을 하게 될 네, 칠복이에게 테이핑 연습도 필수. 이거 하고 똑똑이 칠복이 설쌤 앞에 딱 앉아 간식을 기다리는데요. 테이핑을 한 다리가 어색하지만 그래도 잘 참아내는 칠복이. 지금도 이상하죠? 여기가 네. 이렇게 뭐 신발 신는 애들 네. 이렇게 하네요. 이런 것도 익숙해져야 돼요. 칠복이 놀이 수업 2교시는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설쌤과 함께하는 산책 놀이. 스카프를 너무 잘해주신 거예요. 이걸 안 하면 나중에 지금 복실이처럼 목줄 걸리면 아무것도 못하고 얼음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제 복순이랑 완전 다른 반응을 보실 거예요.
우량견 칠복이에게 목줄을 목에 넣는 게 이게 도전입니다. 아우 힘드네요. 과연 목줄을 하고도 지금처럼 은꼬발랄하게 걸을 수 있을지. 걱정한 것과는 다르게 금방 적응해 걷다가 그대로 편안하게 푹 쉬는 생후 3개월로 보이지만 아직 5주밖에 안 된 아기 칠복이. 우리 애기 잘했네. 지금 새끼 때 이런 걸 못 해봐가지고 그렇죠. 고생을 하는 거잖아요. 복순이가 새끼 때 사람 손을 타봤더라면, 복순이가 새끼 때 목줄을 차봤더라면 지금 20배에서 30배 넘는 노력은 안 해도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지금 목줄 교육도 안 해도 되고 스킨십 교육도 안 해도 되는 거죠, 복순이가. 내친김에 리드줄까지 풀 장착한 칠복이. 아이고 잘하네. 아직 다 장난감을 하네. 지금은 뭘 해도 허용해 주세요, 그냥. 이 줄과 친해지고 목줄과 친해지는 게 목적이지 산책을 잘하는 걸 가르치려는 게 아니에요. 네. 어린 칠복이가 어미 복순이보다 더 빠르게 목줄에 적응하고 있는데요. 칠복이는 목줄 걱정은 없겠네요. 그렇죠? 저희 오늘 이렇게 솔루션을 해봤는데 좀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아 정말 어릴 때부터 하는 그 교육이 진짜 중요하구나. 사람만큼 중요하구나.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그 짧은 시간에도 이 목줄 무게가 익숙해진 것 같아서 네. 앞으로 저희가 천천히 조금씩 하다 보면은 쟤도 마음 열고 와주지 않을까 하는. 우리 복순이 진짜로.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잘 도와드릴 테니까 우리 차근차근 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몽돌이도 고생 많았다. 그러게요. 아유 제가 더 피곤하잖아요. 설쌤도 수고 많으셨어요. 며칠 후 제작진에게 전해진 복순이네 소식. 보호자님들의 스킨십에 이제 적응 완료. 이제 정말 반려견다워졌네요. 그뿐 아니라 이젠 스스로 다가오기까지. 그리고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복순이가 목줄을 하고도 잘 다닌다는 놀라운 사실. 들개에서 반려견으로 제2의 견생을 살게 된 복순이. 반려견의 삶에 완전히 적응하는 그날까지 꾸준한 사랑과 노력 부탁드려요.